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에서 배우고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애국심으로 미래를 여는 남자들, 애국미남단. 애국미남단 1호 단원입니다. 역사학자 전호영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휴가철입니다. 많은 분들이 휴가 가셨더라고요. 네. 휴가 가셔야죠. 전 다녀왔어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이고, 궁금하다. 강원도 영월에 네. 전에 막 큰 비 내리기 전에 네. 7월 초쯤에 갔다 왔습니다. 네. 사모님은 휴가 가서 뭐 하시는 걸 좋아하십니까? 제가 이제 역사학자다 보니까 네. 어딜 가든 주위의 역사 유적지들을 찾아다니고.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설명 듣는 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안 좋아해요? 너무 설명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30년째 듣다 보니까. 그래도 어딜 가나. 예. 영월이면 단종의 유배지였지 않습니까? 유배지였고 관련된 장릉이라든가 네. 청룡포라든가 꽤 그렇죠. 있고요. 네. 예, 그렇죠. 근데 교수님은 아는 게 많으셔가지고 전 세계 어딜 가도 참 설명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 모시고 우리가 조금 더 좀 안정이 되면, 좀 안정되면요. 교수님 모시고 어디 이렇게 역사기행 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걸 제 여름 휴가로 썼으면 한다는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름 휴가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 일단 싫고요. 예. 여름 휴가 사람들이 다 휴가 갔을 때 저는 이 시간을 지키고 이때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아가지고요. 저도 본격 휴가철은 좀 피하는 편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대통령도 휴가 갔는데 대통령의 휴가 생각해 보면 때마다 화제가 됐어요. 네. 휴가지 이번에 거제도 저도라는 데 이렇게 가셨는데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저기 저도에 가서 이렇게 바닷가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글도 쓰시고 기억납니다. 대통령 휴가, 대통령 별장, 재밌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네. 많은데 일단 그럼 청해대라고 하잖아요. 청해대. 원래 이제 청해대라고 하는 건물은 73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지었던 것이고 예. 거기를 별장으로 처음 쓴 이제 휴가지죠. 쓴 분은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이었죠. 사실 별장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 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걸 지금 미리 말씀드려야 될지 마무리해서 말씀드려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은 여러 곳에 별장을 만들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 미국에서 돌아와서 거주했던 곳이 마포장이라고 하는 곳인데 네. 그때는 장이 붙었어요. 마포장이라는 건물이 뭐였냐면 조선시대 안평대군의 별장이었던 이제 담담정이라고 하는 곳이었고요. 예. 그걸 조선총독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정무총관 별장으로 쓰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한동안 거기서 이제 거주했었죠. 6.25 전쟁 중에는 이제 피난 가서 부산에서 임시수소로 있다 보니까 진해하고 그때 이제 거제도 밑에 저도에 이승만 대통령 별장을 만들었었고요. 그렇군요. 또 북진 중에 참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그 강원도 화진포에다가 별장을 또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가보면 이제 보여요. 화진포에 가면 김일성 별장도 있고, 그렇죠. 이승만 별장도 있고, 김일성 별장이 또 화진포에 있어요. 이기붕 별장도 있고 그렇죠. 그게 한국 분단사 또는 6.25 전쟁사를 보여주는 좀 그런 장면이었고요. 사실 전쟁 중에 이 별장이나 해안가 해변에 별장 만들거나 해변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이제 대통령뿐만 아니고. 일선 부대 사단장들도 그런 일들을 자주 했어요. 맞아요. 가보면 이제 동해안 쪽에는 곳곳에 철조망이 쳐 있어요. 이제 북쪽에 이제 그 북한군들의 몰래 들어오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들도 있고 너무 많아요. 철조망 친 곳이. 많은데 6.25 때 그런 철조망들을 많이 쳤거든요. 그런데 어떤 좀 군인의 회고록에 따르면 철조망을 쳐놓고서는 거기를 이제 사단장 둘째 부인 원래 본부인도 아니고 둘째 부인의 독점적 해수욕장으로서 썼고 병사들은 이제 등을 돌리고 경계를 섰다.
아주 좀 많이 이렇게 화가 났다는 이야기가 이제 6.25 당시에 네. 전쟁 중에 이제 기록으로도 남아 있고 2000년대 초반에 저기 그 국방 관련된 취재하거나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은 꼭 그런 얘기죠. 휴가 자기네들 별장으로 오십시오. 예. 딱 휴가 언제 가십니까? 그걸로 가십시오.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예. 군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예, 그런 게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5748님께서 저도 역사기행 박사님이랑 함께 가고 싶어요. 설명 듣는 거 아주 좋아해요. 주 기자님 추진해 주세요 얘기했는데 예, 추진하고 싶습니다. 저도 추진하고 싶은데 일단 저도 좀 살아남고요. 자, 피서의 역사. 근데 옛날에도 혹한기 피해서 혹서기 피해서 이렇게 피서 가고 막 그 어디로 요양 가고 막 그랬습니까? 일단 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 추위는 막을 수 있어서 방한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피한이란 말은 잘 안 써요. 아, 그렇죠. 그래도 그러니까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고 그런 건 별로 없죠. 없었죠. 예. 그러니까 불을 많이 떼고 네. 이것은 방한이고 옷도 네. 든든하게 입고. 근데 더위는 막을 방도가 없어서 방서라는 말이 아예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피서예요. 예. 이제 도망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자, 이 도망가는 순서부터 좀 얘기를 하죠. 예. 처음에는 이것도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자기 집안에서 네. 이제 견뎌보려고 하는 행위를 남양이라고 그래요. 아, 남양 우리가 특집 이제 나오죠. 그렇죠. 이게 좀 시원하게 네. 집안에 서늘한 기운을 드린다는 건데 뭐 지금 이제 남양 특집처럼 예. 무서운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예. 좀 이렇게 으스스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만 예. 한옥이 여름철에는 상당히 좀 시원하죠.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나빠요. 한편으로 나쁘다는 것은 취사와 난방을 같이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쨌든 밥은 해 먹어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름에 예, 여름에도 불을 떼야 돼요. 불이 들어가는 안방은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안방에다가 불을 떼면 더운데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예 별도로 마당에 아궁이를 만들어 놓고 부엌에서 예. 밥을 안 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예. 대신에 좋은 점은 이제 나무와 흙이 주 원료였기 때문에 예. 주 재료였기 때문에 이게 흡수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또 처마 밑에 별도의 좀 겹쳐마를 달아서 예. 햇빛이 들어오는 걸 줄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옥 이 나무 평상이랄까 나무 대청마루나 이런 데 누워 있으면 네. 좀 시원한 느낌이 나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이제 방법이고요. 제일 남양이. 네. 근데 여름에 무척 더운 밤에는 이제 남양도 안 되죠. 예. 그럴 때는 밖으로 나와야 돼요. 방 밖으로. 예. 그래서 평상을 마당에 깔아놓고 평상 평상에 누워서 필수품이죠. 이제 하늘 보면서 네. 비만 안 오면 네, 거기에 모기불 피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고 잠자는 게 이게 이제 오래된 좀 더위 피하는 방법이었어요. 이걸 일단 방에서 피해 나오는 것이죠. 예. 근데 일제강점기가 되면은 서울 인구가 늘어나고 1920년대쯤 되면 인구가 늘어나고 이렇게 마당에 있는 집들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드물어져요. 네. 그래서 이 마당은 그리고 또 대부분의 집이 새방살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부살이를 하게 되고 예.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집주인이나 마당에 있는 평상에서 자거나 아예 마당이 굉장히 좁아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집 밖에 나와서 그 대문 밖 골목에서 자는 사람들이 막 생겨요. 아, 그래요? 그게 이제 1920년대쯤 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일본 순사들이 밤에 순찰을 하면서 예. 집 밖에서 나와서 자는 사람들을 발로 차면서 예. 일어나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하는 일들이 거의 매일 여름밤이면 아, 그래요?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니 바깥에 잠도 못 자게 합니까? 그리고 이제 그 조선인들이 야만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뭐 집이 좁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제 그런 방식들로 이제 더위를 좀 피했고요. 네. 조금 더 멀리 나가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겪은 일인데 이건 좀 끔찍하긴 해요. 끔찍해서 참 이게 방송에서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서울 변두리에 철길 가까운 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더운 여름이면 한강변이니까 네. 한강변에 나와서 바람 쐬다가 그래도 쇠가 저녁 때 철이 먼저 식어요. 아. 먼저 식으니까 이 철로를 베고 누워요. 아. 시원하다고. 예, 그럼 이제 만약에 뭐 이제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일어나라고 난리를 치고 야단을 위험하죠. 치는데 예.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철길에 누워 있다가 기차가 멀리서 오면은 그 진동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잠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사고도 좀 잇따랐겠네요. 간혹 사고가 있었죠. 아이고. 끔찍한 사고가 있어서 저는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절대로
철로 베고 누워 있지 말아라. 그러다 깜빡 잠들면 큰일 난다 하는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죠. 이렇게 물가로 나가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가로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계곡으로 들어가서 물에 발 담그고 좀 더위를 식히는 거. 그걸 탁족이라고 그랬죠. 탁족. 또 몇감기라고 했었고 네. 보통은 헤엄치고 수영을 즐기면서 여름을 나는 또 더위를 피하는 이런 방식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작은 냇가에서는. 네. 근데 한강변에 가서 수영한다, 피서한다 그 옛날 그 책에서 본 것 같은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우리말로는 헤엄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영을. 네. 헤엄은 헤어나온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물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기술이었지 예. 물에서 놀기 위한 기술은 아니었어요. 아, 헤엄친다. 예. 그러니까 몇 감는 정도였지. 예. 뭐 이렇게 헤엄을 즐기는 경우는 아니었었는데 이제 이게 근대 스포츠처럼 되니까 이 헤엄치는 장소들을 예. 이제 물놀이 하는 장소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예. 이게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거든요. 우리나라 최초로 생긴 해수욕장이 1912년에 문을 연 월미도 해수욕장이에요. 월미도. 거기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문을 열었는데 말 그대로 해수욕이에요. 이거 왜 우리가 해수영이 아니고 해수욕이냐. 그렇죠. 이건 이제 목욕이거든요. 아. 목욕하는 일본의 이른바 온천욕 문화가 이제 일본인들을 위해서 들어오면서 그 처음 문을 연 그런 이제 물놀이장을 해수욕장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때 해수욕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본식 유카타라고 하는 그런 그 욕의라고 하죠. 네. 그 옷이었어요. 예. 그런 걸로 문을 열었고 남자 구간하고 여자 구간하고 따로 있었어요. 네.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해수욕장이었고 이게 뭐 그 뒤에 통영, 마산, 뭐 원산 이런 쪽으로 이제 좀 확장이 되는데 1910년대 문을 열었을 때는 그런 것이었고 물에 들어가서 논다는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수영복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되기 시작해요. 예. 근데 뭐 수영복이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긴 하지만 유럽에서는 고대 그리스 뭐 로마 때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현대적 수영복 특히 이제 여성 수영복 같은 경우에 그 왜 원피스형 수영복이라고 하죠. 네. 지금 수영복보다 훨씬 좀 길었는데도 네. 그러니까 뭐 널쩍 다리가 일부가 뭐 좀 반 정도가 드러난다고 해서 이런 수영복을 처음 만들어 입은 사람이 아네트 켈러맨이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네. 직접 만들어 입었는데 그걸 만들어 입고 그 물놀이를 하다가 미국 경찰에 외설죄로 체포된 게 1907년이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1907년 100여 년 전만 해도 그게 문제였는데 우리나라에는 1920년경부터 이제 이런 수영복들이 여성용 수영복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네. 7년이었는데 20년이면 예, 그렇게 십몇 년 만에. 네, 빨리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1930년대쯤 되면 이게 완전히 폐여서 앞뒤로. 그래서 당시 신문에 무슨 이제 이런 식의 기사들 같은 게 실리거든요. 올여름 수영복의 강조점은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등선미. 등선미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처음 들어봅니다. 각선미는 들어보셨죠? 네. 등판. 예. 등의 선인을 얼마나 많이 드러내는가. 네. 30년대 말쯤이면 그런 정도가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1930년대 예.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예. 아, 예. 1912년 월미도 해수욕장이 개장한 다음에는 이제 서울에서 인천까지 경인철도로 특별 열차가 편성돼서 이제 해수욕 계획을 나르기도 했고요. 오. 또 해수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까운 강변으로 가서 네. 서울에서는 이제 한강이죠. 네. 한강에서는 지금은 요즘 그런 말 쓰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강수욕도 당연히 있어야죠. 아, 강수욕이 있어요. 해수욕이 있으면 네. 강수욕도 있죠. 그때는 썼습니까? 그걸 강수욕이라고 했죠. 아. 한강에서 이제 물놀이하는 것을 강수욕이라고 했고, 이게 이제 한강행변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이 지금 이제 한강대교 아래쪽, 거기서 이천동까지가 어마어마한 모래밭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1950년대 정말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 어렵던 시절에 이 이천동 일대 한 5천 가구가 살았어요. 예. 5천 명 정도, 이제 5천 가구가 아니라 5천 명 정도, 천여 가구가 살았는데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뭐냐면 지게로 모래를 퍼서 건축자재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천동에? 예, 그렇게 모래를 퍼내도 계속 한강에서 상류에서 이제 모래가 흘러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른바 백사장이라고 하는 한강 백사장이라고 하는 50년대 좀 잘 아시겠지만 신익희 당시 이제 1956년 선거인가요? 예, 대통령 유세를 거기서 했죠. 그만큼 모래밭이 넓었고 거기가 대표적인 좀
강수욕장이었고 또 하나가 동쪽으로 좀 멀리 나가서 광진교 광나루 일대. 네. 거기도 1920, 30년대 대표적인 강수욕장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아무래도 1920, 30년대부터 좀 노출이 되는 수영복을 여성들이 입기 시작하면서 네. 이 여름은 이제 노출의 계절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한편으로 나오면 한편에서는 엄청 또 질타하고 그랬겠네요. 그렇죠. 노출 질타도 했지만 또 기회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이제 우리가 청춘 남녀들의 뭐 데이트 네. 또는 아베크 쪽 이런 말들 쓰면서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네. 30년대 그러면 그걸 뭐 서로 데이트하는 거를 연애질 그러고 네. 뭐 특히 여성이 이제 젊은 여성이 누구랑 이제 데이트를 한다 그러면 아주 어느 정도냐면 신문에 네. 실명을 공개하면서 평양의 어느 저 여학생이 무슨 뭐 남자랑 어디서 무슨 문구점에서 네. 뭐 연애질을 한다. 네. 이렇게 풍기 나쁜 행실 나쁜 뭐 이런 일이 다 있다. 이렇게 신문에 낼 정도였어요. 사생활 침해도 심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특히 강수욕장에서 나타나게 됐었고 지금 이제 흑석동이죠. 네. 흑석동이고 거기에 이런 그 일대 사시는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명수대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있죠. 그리고 그 옆에 그 유명한 이제 모 언론사 회장집이 있고, 네, 조선일보 회장 있는데 그 명수대라고 하는 곳이 이제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제 강남 지역의 대표적인 유락지였어요. 유원지. 거기에는 뭐 목욕탕, 뭐 이제 가족 탕, 우리한테 잘 이제 익숙하지 않은 그런 목욕 문화도 있었고 한강과 관련한 이제 각종 유일학 시설들을 거기다 만들어 놨었는데 뱃놀이도 했어요. 그래서 네. 여름철에는. 근데 이런 좀 지붕이 있는 그런 노젓는 배 예. 이걸 좀 빌려주면 거기 남녀 학생이 타서 근데 젊은이들이 데이트할 곳이 없으니까 네. 남의 눈을 피할 곳도 별로 없고 하니까 배 속에서 배 안에서 데이트를 하는 일들이 이제 왕왕 있었다고 그렇죠. 그렇게 한강변에서 물놀이하면서 이제 모래사장에 몸을 누이고 하는 것이 좀 멀리 떨어지는 것이고 진짜 부자들은 이제 세 번째로 더 먼 곳에 별장을 만들어 놓고 아예 여름을 별장에서 보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강변에만 수십 개 이상의 이제 정자들이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로 뭐 한명회의 압구정이라든가 네. 지금 왕이 썼던 용양봉저정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효사정 저쪽에 망원정 담담정 하는 수많은 정자들이 한강변에 좀 있어서 여름철 양반들의 휴식처 겸 비서철로 이용됐었고요. 또 산기슭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백악산이나 이쪽에 보면 그 유명한 대원군의 정자였던 석파정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근데 대체로 양반들이나 그런데 가마 타고 이제 갔었지 일반 서민들은 그 일제강점기까지도 한강가에서 노는 것 자체도 좀 쉽지 않았죠. 예. 뭐 생활이 있고 더운데 거기까지 그렇죠. 걸어가는 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근대적 교통수단 기차와 자동차가 나온 다음에야 이제 피서라는 명목으로 조금 멀리 나가는 게 가능해진 정도였고 서민들은 대개 이제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 중에도 이런 호사를 누릴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무슨 뭐 월미도 해수욕장이라든가 원산 해수욕장이라든가 마산 해수욕장이라든가 주 이용자들은 일본인이었고 네. 때로는 이제 서양인들 드물게 이런 사람들도 거기서 이제 별장을 만들어 놓고 이제 즐길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피서 이렇게 하면 그 좀 피서를 위한 보신 음식 얘기가 이렇게 따라 나오는데 역사서에도 그런 얘기 좀 많이 있습니까? 당연하죠. 네. 그럼 중국에서도 이제 그렇게 옛날부터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복날 뭐 복다림이라 그래가지고 먹는 음식들이 따로 있고 네. 생긴 모양이 이제 사람 옆에 개 견자를 써놨어요. 네.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게 중국에서 개고기를 그렇게 복날 먹었는 건지 네. 그거는 좀 알기 어려워요. 또 중국에서는 이 복을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삼복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안 따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고대에 어떤 중국의 어떤 나라에서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여름철 보양식으로 먹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신탕이라는 이름은 근대 이후에 생겼어요. 네. 예전에는 그렇게 안 불렀고 그냥 게장 이렇게 불렀죠. 아, 그렇죠. 좀 이름이 좀 너무 노골적이었죠. 네네. 근데 왜 그랬냐면 좀 그 청취자분들께 좀
좀 송구할 말씀일지도 얘기일지도 모르는데 우리말의 동물 앞에 똥자를 붙이는 동물이 네. 개, 돼지, 파리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새똥구리, 말똥구리 말고. 네네. 뭐 똥소나 똥말, 똥닭 이런 말 없잖아요. 네네. 똥개, 똥돼지, 똥파리가 있을 뿐이에요. 예. 이 동물들이 이 붙이는 이유는 이제 이 동물들이 인분을 처리하는 역할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먹는 동물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었고요. 네. 주로 이제 특별히 사료라든가 음식을 많이 소모하지 않고도 키울 수 있는 동물이어서 예. 그래서 이제 식용으로 많이 썼죠. 농경 사회에서 네. 많이 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여름철에 허할 때 단백질 보충용으로 먹었고 양반들은 그래도 이 똥 먹은 짐승을 어떻게 먹느냐 그래가지고 천하다고 그랬어요. 아, 그렇군요. 양반들은 그래서 이 게장에 개고기 대신 쇠고기를 써서 네. 따로 만들어 먹어서 그걸 육게장이라고 불렀죠. 아. 그러니까 육게장이나 게장이나 전부 이제 복날 네. 좀 더울 때 이제 기력 보충용으로 먹던 음식이었는데 아시다시피 80년대 우리가 올림픽 개최 준비하면서 네. 이게 그 서양 유럽인들에게 좀 혐오 식품으로 돼 있고 한국 올림픽 그때 이제 유럽에서는 올림픽 보이콧 운동의 또 명분으로 있었어요. 네. 이제 개고기 먹는 나라에서 참가할 수 없다. 지금도 그런 얘기 이제 아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그때부터 이제 보신탕이라는 이름 자체도 뭐 영양탕이니 사절탕으로 바뀌고 그랬었죠. 예. 선생님. 역사는 2023년 여름을 어떻게 기록할까요?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얼마 전에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지구 온난화는 끝났다. 지구 열대화 열대화다라고 얘기했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척 덥다고 기억하는데 네. 어쩌면 이게 시작이라면 어쩌면 그게 이 열대화가 정말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된 해로 하든가 그래도 그때는 견디기 좋았다로 기억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정도입니다. 갑자기 좀 무섭습니다. 네. 아, 옛날에도 더웠죠. 아이고 더워도 이렇게 더웠나 했는데 전체적으로 5월, 6월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달궈지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좀 더워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쩌면 늦었다 싶은데 우리가 늦었다 이제 뭐 유엔 사무총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에너지 문제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화석 연료들 네. 이런 거 덜 쓰는 그런 좀 사실 늦었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않겠습니까? 예. 네. 아, 지구가 아파요, 더워요 이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뭐라도 좀 시작해야 되는데 뭔가 대비책을 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잼버리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더울 때 그리고 열대화라고 해야죠. 네, 시작에서 지금 이런 대회가 있는데 우리 대비가 좀 철저하지 않았구나 고민이 좀 깊어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이제 강에 나가서 이렇게 시원한 바람 맞고 이렇게 피서를 보는 그런 생각을 떠나서 지구 열대화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전호용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